네, 안녕하세요. 쌍둥이 아범입니다. 오랫동안 지금 업데이트를 계속 못 해왔는데요. 제가 이제 중국에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공장을 오픈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촬영을 계속 못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오늘 클로 3D 기본편, 네, 마지막 편. 한 편을 더 해도 될지 안 될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는 DXF 파일에 대한 그런 수업인데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DXF 파일이란 저희가 이제 패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그것들에 대한 확장자들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안 열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DXF 파일로 저장을 하면은 어 클로 3D에서도 열 수 있고 다른 모든 패턴 프로그램에서도 오픈이 가능하거든요. 해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든 패턴을 클로 3D로 가지고 올 때도 그 DXF 확장자로 저장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DXF 여기 있죠. DXF 파일. 이걸로 저장을 하면은 다른 패턴 파일에서도 열리고 클로 3D에서도 열 수가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수업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그냥 저장 이걸로 해가지고 불러오게 하시면 되거든요.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뭐 포토샵도 그렇고 다 하실 수 있으실 거니까, 만약에 잘 모르신다, 이 확장자 저장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라고 하시면은, DX 파일, F 파일 저장에 대한 그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요거는 건너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클로 3D 기초편, 네, 마지막 편을 촬영을 할 거고요. 티셔츠 만들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요. 일단 아바타부터 켜주겠습니다. 네, 저는 사이즈로 바꿔줄 거고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이 위에 모델 위에 저희가 패턴을 그려가지고 옷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거 직접 그냥 패턴 자체를 이 클로 3D로 저희가 종이 패턴 그리는 것처럼 지금 저희 패턴 수업도 하고 있죠. 종이 패턴을 그리는 것처럼 그려서 이 위에서 바로 옷을 완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다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사각형 패턴을 그려주고요. 여기서 이제 사이즈를 입력을 해도 되고 전 수업에 다 나와있죠. 사이즈를 입력을 해서 해도 되고 여기서 그냥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해도 됩니다. 자 저는 지금 반투명으로 돼 있고요. 예, 일단 작업을 할 때는 저희는 반투명으로 해서 지금 반투명으로 되어 있죠. 반투명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영상 저장이 반투명으로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렇게 뒤에 이 마네킹에 대한 옷이 보이죠. 해서 여기서 이제 옷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Z를 누르시면 이제 저희는 단축키를 많이 사용을 할게요. 점선 수정이라고 있죠. 요거는 Z입니다. 단축키가. Z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맞춰서 해주시고 A로 누르시면 이거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Z를 눌러서 일단 뒷판부터 한번 만들어 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옷의 넓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패턴 그리는 것처럼 4분의 2를 완성을 해가지고 전체를 만드는 그런 것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자 어깨를 그려줄 건데 자 X를 누르시면은
점 추가 선분 나누기라고 있죠. 이게 X입니다. X. X를 눌러가지고 점 추가 선분 나누기를 해주고, 자, 여기에서 이제 어깨가 시작될 부분이 어디가 될지를 저희가 한번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으로 해줄게요. 해서 다시 Z를 눌러, 그리고 아몰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X로 점선 추가. 아몰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것이냐라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뒷목은 어느 정도 파일 것이냐라는 거를 한번 해줄 건데, 자, 요거 패턴을 조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내려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예, 해서 딱 맞춰서 해주시고, X로 눌러가지고 목이 어느 정도 파일 것이냐를 정해 줄게요. 그러니까 목 뒷점을 구하는 거죠. 이제 이 아몰 점도 구해줬고, 목도 다 정해놨어요. 그럼 다시 Z로 눌러가지고, 요거를 이제 어깨를 제가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좀 내려줘서, 예, Z로 눌러가지고, 예, 이 어깨가 어느 정도로 될지 각도랑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어깨가 어느 정도로 올지. 그리고 이렇게 할 건데, 이 점은 삭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은 삭제를 해주고, C를 누르시면은, 자, 여기 C 곡률 수정이라고 있어요. C를 누르시면은 요거를 이제 곡률을 저희가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해서 목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쁘게 목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목을 만들어 주고, 다시 Z를, 예, Z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예쁘게, 예, 잘 해주시고, 자, 다시 C를 눌러서 아몰도 만들어 줘야겠죠. 아몰도 이렇게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몰도 이렇게 예쁘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뒷판이 끝났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뒷판이 끝났습니다. 예, 뒷판이 끝났고, 자, 다시 2D로 가서 앞판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잠시만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줄게요. 해서 이거 뒷판 만든 거는 이쪽으로 보내주고, 여기에서 다시 앞판을 수정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 눌러가지고, Z를 눌러가지고, 요거를 앞판 목 길이만큼 내려줄게요. 목을 어느 정도 팔 건지를 정해주시고요. 자, X를 눌러가지고, C를 눌러가지고, 예, C를 눌러가지고, 요 곡률을 또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쁘게 잘 수정을 해주시고요. 예, 수정을 해주시고, 아몰도, 예, 좀 이렇게 안쪽으로, 좀 더 안쪽으로 이동을 시켜줄게요. 그래서 앞판도 완성이 되었어요. 너무 쉽죠? 자, 그러면 A를 누른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고, 자, 컨트롤 D를 눌러줄게요. 컨트롤 D로 누르면은 이렇게 대칭으로 복사가 되고요. 대칭으로 복사가 되고, 자, 다시 Z를 눌러주신 다음에 Z 점선 수정, 요거 Z를 눌러주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에요. 합치기라고 있습니다. 합치기, 요거를 누르시면은 앞판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합치기를
눌러서 뒷판을 완성을 해주고요. 자, 이제 재봉을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패턴을 그냥 2D로 그리게 되면은 3D에서 이렇게 상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로 갔는데 뒷판을 대칭으로 복사를 했는데 그걸 합치기를 했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배치를 해줄 거예요. 2D 패턴 창 상태로 재배치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예,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Shift F를 눌러줄게요. Shift F. 예, 여기 보시면 배치 포인트 보기라고 있어요. Shift F를 눌러주시면 배치 포인트가 나오고, 요거를 자 어디에 둘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뒷판도 이렇게 여기다 둘 거야 라는 거를 해주시면 되고, 다시 Shift F를 눌러서 꺼주시면 되겠고요. 자, 재봉을 해야겠죠. 재봉을 앞판 어깨, 뒷판 어깨. 자, 지금 이제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만 하면은 양쪽이 저절로 됩니다. 옆선도 이렇게 해 주시면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겠습니다. 자,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예, 요렇게 옷이 지금은 이제 베스트죠. 조끼가 이제 완성이 되었고, 이렇게 보면서 어디를 수정을 하고 싶다, 어딘가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걸 이제 보시면 보고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보시면서 나는 이쪽 뒷판 아무리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여기 좀 바꿔주고 싶어 라고 하면은 뒷판 아무를 조금 더 수정을 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너무 쉽죠. 그리고 이거 각도가 좀 이상해. 여기 어깨 각도가 좀 이상해. 요것도 수정을 좀 해주고 싶어 하면은 이 앞판 어깨를 조금 각도를 조금 더 뒷판 어깨보다는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옷을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 나는 이거 뭐 통을 더 넓게 하고 싶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팔만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이 팔은 이거 패턴 그리기 하면서 패턴 그리는 것처럼 하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 삭제를 해줄게요. 삭제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냥 종이로 오프라인에서 종이로 패턴 그리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다른 패턴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만 다를 뿐이고 원리는 다 똑같아요. 오늘은 막 비율이 어떻고 막 어디 수치가 어떻고 막 요런 거는 건너뛰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것만 먼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막 이런 수치들이 있어요. 뭐 어깨 각도가 어떻고 비율이 어떻고 길이 기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아물은 어떻고, 막 목은 어떻고, 몇 센치가 내려가야 되고 몇 센치가 올라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모든 패턴사마다 쓰시는 계산법이 다 다르세요. 왜냐면은 요거는 업무를 위한, 업무 효율을 위한 그런 수치들이지, 옷의 디자인에 따라서 그런 수치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모두가 몸이 다르고 내가 하는 디자인이 다르고 옷이 다르기 때문에 수치는 항상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빨리 만들기 위해서 그런 수치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오늘은 그런 수치들은 좀 건너뛰고 좀 대충 하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업무가 좀 연락이 많이 와 있어 가지고 그것만 빠르게 처리를 하고 다시 와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패턴을 한번 그려 볼 거고요. 자, 패턴을 그릴 종이를 하나를 그려 줄게요. 여기 사각형 도구에서 종이를 하나를 그려 주고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패턴을 그릴 거고,
음, 도화지를 크게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이즈를 160 키에 84 가슴에 66 허리에 90 A 표준 체형에 대한 사이즈를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의 1이기 때문에 어, 90 엉덩이에 나누기 4를 하면은 자 22.5가 되죠. 자 근데 우리가 22.5를 만들면은 엉덩이에 딱 맞는 옷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티셔츠가 엉덩이에 딱 맞으면 이게 옷이 좀 뭐랄까 조금 뭐랄까요 좀 이상해질 수도 있겠죠. 예. 해서 오늘 저희는 23 또는 20 20 20 네, 오늘은 23으로 25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5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좀 저기 뭐야 오버핏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패턴을 그릴 때는 내부 다각형 여기 있습니다. G라고 있습니다. G 내부 다각형 선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일단 내부 사각형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우리 기장은 60cm로 갈 거고요. 아까 몇이라 했지? 25로 하기로 했나요? 랩이 25였고 높이는 60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다 주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X를 눌러가지고 이제 점들을 추가를 해줄 건데요. 자, 점들을 추가를 해줄 건데, 자, 뒷판부터 그려볼게요. 뒷판에 대한 목 길이 7.5로 하겠습니다. 7.5 확인하고, 이 목 높이는 자,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 요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2.5를 눌러주시고, 자, 어깨는 오늘 저희의 어깨의 비율은 15대 5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하는 방법이 있고 각도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거든요. 패턴을 그릴 때. 자, 그러면은 15 이 선부터 15가 되는 선을 하나 그려줄 거고요. 15cm가 되는 선을 15cm가 되는 선을 그려주고요. 아래로 5cm가 되는 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깨 뒷판에 대한 어깨 선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선이 어깨 선이 됩니다. 자, 이게 어깨 선이 되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깨가 어디까지 갈 거인지를 구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티셔츠를 보면은 이 어깨와 이 어깨 끝나는 이 어깨에 대한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단면으로 봤을 때 이 사이즈 오늘 저희는 38로 할 거예요. 38로. 자, 38로 했을 때 나누기 2를 해주면은 19가 되겠죠. 근데 옷에 대한 이 면에 대한 두께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저는 19.5로 어깨 위치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로. 자, 그러면 이 위치는 어떻게 찾느냐? 자, 여기에서 19.5를 그려줄게요. 19.5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G 방금 저는 G로 했어요. 이걸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위로 가는 점을 하나 그려주면은 자, 이 어깨가 여기 가운데서부터 19.5가 되는 어깨가 되겠죠. 자, Z를 다시 눌러주시고요. 이 선분은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클릭 교차 지점에 점 추가라고 있어요. 점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쓸데없는 것들은 지워주겠습니다. 다시 Z로 눌러가지고 선택을 해주시고 지워주시고, 자, 이 점 필요 없죠. 이 점 필요 없죠. 이 점도 필요 없어요. 예,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자, 얘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은 이 어깨에 선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암홀 위치를 구해 줄 건데요. 이것도 뭐 가슴에 나누기 뭐 4를 해가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한다 뭐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21cm에서 이게 또 다 달라요. 18cm에서 23cm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한번 잡아줄게요. 오늘 저희는 21cm로 한번 해볼 거고요. X로 눌렀습니다. X로 눌러가지고 점추가 선분 나누기 요거를 해줬고요. 여기서 21cm가 되는 곳을 구할 건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21cm 되는 위치를 찾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G를 눌러가지고 여기와 여기를 연결을 해 주시면은 자, 이제 암홀이 될 선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암홀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공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여기에서 이 2.5cm가 들어가는 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2.5cm예요. 2.5cm. 요는 앞판을 그릴 때 이제 저희가 2.5cm로 사용을 해주고요. 예, 2.5cm에 대한 요 선을 하나 그려주실 거고요. 자, X로 눌러서 여기에서 1.5cm가 되는 곳을 찾아줄게요. 여기가 저희가 뒷판이 그려지는 G로 눌러가지고 선을 그려주시고요. 하나 또 그러면은 여기가 이 암홀이 여기에 닿고 이것도 여러 가지 또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저희는 그것까지는 고려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 해가지고 뭐 여기 2분의 1로 나누고 뭐 연결을 해가지고 절반은 나누고 또 절반을 나눠갖고 선을 그어가지고 거기에 5분의 3 지점이 지나거나 뭐 또는 2분의 1 지점이 지나거나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예,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에 뭐 여기를 이 곡선이 요렇게 올 건데 여기를 지나야 된다 뭐 그런 수치가 있거든요. 그거는 오늘 안 할게요. 예. 디자인 그거는 효율을 위한 거지. 효율을 위한 겁니다. 효율을 위한.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이 정도로 그려주면 된다 라는 정도로만 진행을 할게요. 자, 방금 C를 눌러가지고 요거 곡선을 만들어줬습니다. Z를 눌러서 수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수정을 좀 해줄게요. 예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목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목. 자, G를 눌러가지고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하는 선을 만들어주시고 C를 눌러서 요거를 요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막 그 공식 써가지고 그리는 거 있어요. 막 여기 뭐 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 뭐 3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요 3분의 1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린 다음에 뭐 그거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거 없이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막 그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이제 저희가 패턴을 배울 때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공식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주 사용되는 그런 수치들이 있는 거죠. 예, 해서 있는 건데 디자인마다 옷의 디자인마다 그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예, 일단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한다 라는 거. 저희가 이제 패턴 그림 그리는 거 할 때 그런 것도 배울 거예요. 다 배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러면 뒷판이 끝났습니다. 자, 해서 요거는 뒷판이 될 원단이고요. 앞판이 될 원단도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앞판이 될 원단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럼 앞판을 어떻게 그리냐? 자, 여기에 보시면 모든 패턴 외곽선 잠그기가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 패턴, 이 종이 도화지 그린 게 요거는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되고 요 제가 내부 다각선 그린 것만 수정이 되거든요. 요거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앞판에 대한 패턴으로 그려줄 거고요. 자, 여기에서 한 5.5cm 정도 되는
길이에 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Z를 눌러서 얘는 지워주고요. 얘도 필요 없어요. G를 눌러가지고 앞판에 대한 목을 그려줄게요. 네, C를 눌러가지고 요렇게 자 예쁘게 하나 목선을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목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예쁘게. 자 목에 대한 선이 그려졌고요. 아몰도 바꿔주시면 되는데 자 보자. 이 어깨선도 이 어깨 각도도 조금 내려줄게요. 자 방금 15대 5로 했잖아요. 아파는 15대 6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요거를 Z를 눌러가지고 요거를 한 0.5cm 정도 내려주시면 됩니다. 0.5cm 정도 네, 대충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내려주시고 이게 앞판 어깨가 되고요. 자 G를 눌러가지고 이 암호를 그려주고 C를 눌러가지고 이 암호를 그려줄게요. 자 요거는 아까 그려놨던 이 선에 닿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자 Z를 눌러가지고 요것도 이쁘게 수정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저희가 이제 마네킹에 드레이프를 하면서 이제 옷을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드레이핑을 하면서 막 계속 수정을 하잖아요. 이 패턴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입혀보고 또 수정을 해보고 해야 됩니다. 이제 종이 패턴도 저희가 이제 클로 3D를 사용하는 이유가 종이 패턴으로 패턴을 그린 다음에 그거를 재단을 해가지고 마네킹에 입히면은 분명히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클로 3D로 한번 해보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수정하는 빈도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원단 값도 아낄 수 있고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클로 3D를 많이들 사용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클로 3D로 이렇게 이제 클로 3D를 사용하는 원인이 이 클로 3D로 가상으로 3D로 옷을 만들어 봐가지고 그 느낌을 봐가지고 확장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사실 실무 상황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클로 3D로 뭐 원단 이렇게 해가지고 뭐 디자이너 분이 이렇게 만들어갖고 가지고 와셔고 보여주시면은 사실 그 느낌을 모르겠어요. 실제로 만들었을 때 그 느낌하고 이 컴퓨터로 볼 때 느낌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저는 너무 달랐거든요. 해가지고 사실상 실무에서는 저희가 클로 3D를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요런 장점이 있다 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패턴이 앞판 뒷판은 끝났습니다. 그럼 앞판 뒷판부터 제가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방금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패턴 외곽선 잠금 해제를 다시 눌러 주시고요. 자 이제 내부 도형을 잠그기를 해줄게요. 이 내부 도형이 안 움직이게끔. 자 그래서 이 내부 도형에 방금 우리가 패턴을 그린 거에 맞게 이 도화지를 이 원단을 저희가 수정을 해줄 거예요. 자 Z를 눌러 가지고 요 점들을 이렇게 수정을 해줄게요. 점들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네, 여기에 점을 하나를 추가를 해줄게요. 점이 있으니까 X 점을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다시 Z는 눌린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내려가도 되겠죠. 요것도 여기다가 아무리 들어갈 자리에 X를 눌러가지고 점을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다시 Z를 눌러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럼 C를 눌러가지고 요거를 똑같이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시면
예. 이렇게 해서 패턴이 뒷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앞판도 똑같습니다. 앞판도 똑같이 이렇게 Z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예. X를 눌러가지고 점을 추가를 2개를 해주시고, 자 다시 Z를 눌러가지고 여기에 맞게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해주시고, 자 C를 눌러가지고 C를 눌러가지고 단축키 C 눌러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곡선을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패턴 외곽선 잠그기를 해주시고요. 내부 도형 잠금 해제를 해주시고, 요 내부 도형은 다 지워주겠습니다. 이제 필요가 없어요.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잠금 해제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복사를 해줘야겠죠. 컨트롤 D 눌러주시고, 똑같이 컨트롤 D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줄게요. Z를 눌러서 합치기, Z를 눌러서 합치기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2D 상태로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Shift F를 눌러가지고 점 띄워주시고, 앞에 했던 것처럼 자 뒷판은 뒤에다가 이렇게 놔주시고, 앞판은 앞에다가 이렇게 놔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재봉, 어깨 재봉 해주시고요. 옆선 재봉 이렇게 해주시고, 예,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것처럼 옷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사이즈를 크게 만들었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축축 처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축축 처지는 느낌이 있고, 뒷판 암호를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뒷판 암호를 조금 더 이렇게 넣어서 수정을 좀 해주시고, 어깨가 너무 긴가요? 제가 좀 빅사이즈로 하려고 어깨를 38이 아닌 39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 앞판 이렇게 뜨니까 좀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몸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 몸통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소매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 전에 제가 업무를 좀 처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한테는 계속 제가 일시 정지를 해놓기 때문에 계속 연속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 소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소매를 그릴 건데 똑같이 도화지를 하나, 원단을 그려주고요. 저희는 한 반팔을 만들어 볼 거고요. 반팔 한 20cm 정도, 예, 여기 이 기장이 20cm 정도 되는 반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매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2D만 있으면 돼서 2D만 켜두고, 자 G를 눌러서 내부선을 그려줄 거고, 20cm, 예, 이렇게 해줄 거고, 이 20cm에서 아래에 선을 밑단, 그러니까 소매 밑단이죠. 소매 밑단 하나 그려주고, 자 이제 소매산 높이를 구해줘야 돼요. 소매산 높이를 구할 건데, 요것도 공식들이 다양합니다. 저희가 이제 소매산은 이렇게 이제 팔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부위를 이제 소매산 높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 소매산 높이가 짧을수록
팔통이 커지게 되고요. 예, 그리고 소매 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팔통 이 팔통이 작아지게 돼요. 예, 왜냐면은 이게 짧아질수록 이 길이가 길어지겠죠. 이 길이가 길어지겠죠. 왜냐면은 이 길이는 이 암홀의 길이거든요. 요거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 길이는 정해져 있는데 이게 소매산이 짧아지면은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해서 소매산 높이를 구할 건데 요 공식이 여러 개예요. 이 암홀과 뒷암홀의 길이를 더해서 거기에서 나누기 3을 해준다든지 나누기 4를 해준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1, 2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한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공식이 있지만 이것도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 이제 나누기 3을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홀과 뒷암홀의 길이를 구해봐야 될 건데요. Z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뒷암홀의 길이가 여기 있고 앞암홀의 길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는 지금 이 마우스 커서 아래에 43.71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전체 암홀의 길이인 거고요. 자, 그러면은 계산기를 꺼내서 몇이었죠? 43.71 나누기 3을 해줄게요. 14.5가 나왔죠. 14.6이 나왔죠. 14.6을 이 암홀의 길이로 한번 정해주겠습니다. 뭐죠? 14.6 네, 14.6 X 눌러가지고 14.6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G를 눌러서 또 여기에 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예. 자, 그럼 이 이 암홀에 맞는 부위를 이제 그려줘야 되는데, 자, 앞 암홀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앞 암홀이 지금 22.08인데, 요것도 이제 디자인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지만, 여기서 0.5를 빼셔도 되고, 이제 탄력이 좀 있는 많이 늘어나는 옷이다라고 하면은 1cm를 빼도 되고요. 저희는 1cm를 빼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22.08이니까 21이 되겠죠. 그럼 21이 되는 이 선 길이가 21이 왜 1cm를 빼냐? 이거를 그린 다음에 곡선으로 바꿔줄 거예요. 곡선으로 바뀌면은 당연히 이 직선보다 길이가 길어지겠죠. 해서 1cm를 빼서 구할 거고, 자, 21cm가 되는 부위를 어떻게 찾느냐? R을 누르시면은 이 원이 나와요. 원. 여기 보시면 내부 원이라고 있죠. R. 요거를 오른쪽 클릭을 왼쪽 클릭을 해주시면은 반지 이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1을 그려서 반지 이름을 넣어주시면 여기 겹치는 부위가 있죠. 여기가 이제 21cm가 되겠죠. 교차 지점에 점 추가를 해주시고요. 다시 Z를 눌러서 쓸데없는 거 이제 지워주시고, 이 점도 지워주시고, 이 점도 지워주시고, 필요 없어요. 하고 G를 눌러서 이렇게 앞 암홀을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뒷 암홀도 자 보시죠. 뒷 암홀도 이제 보시면 21.63이죠. 그러면 20.63의 위치로 찾아볼게요. R을 눌러서 20.63 여기가 되겠죠. 자, 이것도 Z로 눌러서 교차 지점에 점 추가해 주시고, 쓸데없는 건 Z를 눌러서 다시 지워줄게요. G를 눌러가지고 이 선을 연결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Z를 눌러서 아래쪽은 1cm 이렇게 이동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동을 해주도록 하고, 자, 팔통을 조금 줄여준 거예요. 팔통을 조금 줄여준 거고. 자, 일단 이거를 이제 직선으로 만들었잖아요. 곡선으로 바꿔줘야 될 건데, 어떻게 그리느냐, 이것도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방법이 여러 개인데, 어, 여기에서 5cm 되는 부위를 찾고, 여기에서 5cm가 들어가는 점을 찾은 다음에 두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는 곡선을 그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뒤는 5.5 되는 부위를 찾은 다음에 뭐 5에서 1 빼가지고 4cm 되는 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해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5cm 이렇게 찾고 점을 찾고 5cm 점을 찾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그거예요. 이 업무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둔 거지. 업무 효율을 위해서 만들어 둔 거지. 이게 막 다 달라요. 해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수직인 선을, 이 선과 수직인 선을 그려주고, 자, 여기서도 수직인 선을 그려주고, 자, 여기에서 이 선을 뭐 반으로 나누고, 여기 뭐 3등분 하고, 뭐 여기를 3등분 하고 또 반으로 나누고 해가지고 요렇게 이 선을 지나가 주는, 또 요것도 뭐 3등분 해가지고 요렇게 그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아예 이 선 자체를 3등분을 해가지고, 여기 나누기가 있거든요. 나누기, 이거 균일하게 나누기 3등분 해가지고 여기 이거에 대해서 1cm가 올라가고 여기에 대해서 0.5cm가 올라가게끔 해서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죠. 요렇게, 예, 요렇게 그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개예요. 이거는 업무 효율을 위해서 이제 패턴사마다 쓰시는 방법들이 다 다르시겠죠. 예,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일단 오늘은 편리하게 그냥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음, 오늘은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예.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3등분을 한 다음에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는 그 방법으로 쓸게요. 젤로 간단하니까. 그리고 방금 이 말씀드린 또 5cm 5cm 들어가는 거는, 여기는 또 뒷판은 또 이것도 하시는 분마다 달라. 여기 똑같이 5cm 잡고 4cm 찾는 사람도 있고요. 뭐 5.5cm 하고 4cm 뭐 3cm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길이는 뭐 아몰에 뭐 16분의 1,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수업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편리하게 3등분으로 난 다음에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는 점 지워주시고 C를 눌러가지고, 예,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 잠시만요.
정도 되는, 정확히 할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지나고 요거는 이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그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C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만만하게 잘 그려주시면, 예, 이렇게 되면 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제 이것도 똑같이 똑같이 또 도화지를 수정을 해줄 거고요. 오른쪽 클릭 눌러서 내부 도형 잠그기를 하시고요. 자,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해줄게요. Z를 눌러가지고, 자, 여기에 또 X를 눌러서 점을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Z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다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수정을 이렇게 해주시고, 요것도 똑같이 나누기를 해주시고, 균일하게 나누기 3 해주시고, 균일하게 나누기,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X를 눌러가지고 점만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를 눌러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똑같이 수정을 해주시고, 그러는 거는 삭제를 해주시고요. 자, 일단 여기서 일단 먼저 해볼게요. A를 눌러가지고 잠궈 해제해 주시고, A를 눌러가지고 컨트롤 D 눌러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Shift F를 눌러가지고, 이게 이 자리니까 이쪽으로 해주시면은 두 개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재봉을 해줘야겠죠. MN 자유 재봉을 선택을 해줍니다. 하고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거고요. 엄마,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예, 그래서 다시 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해주시고, 예, 그리고 엔터를 누른 다음에 맞는 부위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 돼 있죠. 근데 여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잘못돼 있잖아요. 예. 다시 해볼게요. M 선택을 해주시고 N
이거 대칭 없애기 어떻게 하더라? 자, 동시 수정 해제를 먼저 해줄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실제 업무는 전문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자, 요거 일단 삭제를 해주고, 이렇게 따로 해줄게요.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자, 티셔츠가 일단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제봉을 안 해줬군요. 네, 여기 이렇게 제봉을 해주시고요. 예, 하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팔을 좀 내려줄게요. 네, 이렇게 팔을 좀 내려주고 봐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여기도 뭐 좀 수정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예, 오늘은 그냥 일단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티셔츠가 하나 완성이 되었고, 자, 이제 말아받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접어야 될 거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야 될 거고 할 건데, 뭐 방법이야 많습니다. 여기 바인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인딩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하면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됩니다. 뭐 탑 스티치도 넣을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건 전 수업에 다 나왔었죠. 예, 하는데 오늘은 요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게요. 자, 2D랑 같이 켜놓고 Z를 눌러가지고 오른쪽을 누르면은 외곽선 연장 축소가 있어요. 저희는 2cm로 가볼게요. 하고 내부 선분 생성 요거를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늘어나면서 요 내부 선분이 생기거든요. 이따가 수정할 때 저희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안쪽으로 또 내부 선분 생성을 해줄게요. 네, 2cm, 네. 거리 2cm 해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패턴 외곽선 영장 축소 2cm 하고, 여기에도 내부 선분 생성 2cm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일단 따라와 보세요. 여기도 외곽선 연장 축소 2cm, 이렇게 접혀야 되니까 여기가 넓어져야지 이렇게 접혔을 때 안 쪼그라들겠죠. 미러 요걸로 해놓고, 그리고 Z로 눌러가지고 여기에도 내부 선분 생성 가가지고 2cm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해줘야겠죠. 자, 이제 요거를 접어줘야 될 건데, 아, 재봉부터 다시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새로 늘어난 거는 이게 안 됐잖아요. 요거를 다시 재봉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유재봉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다 재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해줍니다. 끝까지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접을 건데 접었을 때 이 선과 이 선이 재봉이 되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봉을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봉을 다 해줍니다. 여기도 재봉을 해주고, 여기도 재봉을 해주고. 자, 근데 이대로 시뮬레이션 돌리면은 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접어 배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눌러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선 눌러가지고 이렇게 접어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 각지게 보이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서도 접어서 넣어주시고 각지게 보이기 해주시고, 여기도 넣어서 각지게 보이기 해주고, 예, 하면 이렇게 접히는 걸, 어허, 뒤를 안 해줬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뒤에도 이렇게 접히고 각지게 보이기 해주고, 시뮬레이션 딱 하면은 이렇게 잘 니 왜 그래? 하면 이렇게 잘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얘 왜, 니 왜 그래? 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자, 3봉을 넣으면 여기 스티치가 추가가 되겠죠. 스티치는 또, 스티치도 넣을까요? 예,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 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일단 요거는 오늘은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자, 일단 이제 목도 이제 해줘야 될 건데, 목은 이제 제가 시보리로 넣어 볼 거예요. 시보리로 넣어 볼 거고, Z로 눌러가지고, 일단 원단 선택부터 해줄게요. 패브릭 가셔가지고, 니트,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컬러 선택. 오늘은 민트로 한번 가볼까요? 한 다음에 선택을 해주고 여기 넣어주시면, 자, 민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보리를 넣을 건데, 시보리는 원단이 다를 거잖아요. 자, 일단 시보리부터 만들어 줄게요. 자, Z를 누르셔가지고 이 전체 길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2.84가 나왔어요. 32.84.
계산기로 해볼게요. 8.45 두 개. 자, 이게 대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41.29예요. 41.29. 요거를 적어둘게요. 41.29. 41.29 이고, 자 이제 여기에서 Z로 눌러가지고 요 안쪽으로 내부 성분 생성 2cm 안쪽으로 생성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내부 성분 생성해서 2cm 안쪽으로 해주시고, 자 Z로 눌러가지고 여기를 자르기를 해줄게요. 자르기를 주실 거고, 자 일단 15리를 따로 그려줄 건데, 자 Z로 눌러가지고 여기 29.23 이렇게 하면은 51.12가 나오죠. 51.12가 되는 원단 하나 만들어 줄게요. 51.12 하고 높이는 4cm, 왜냐면 우리는 접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4cm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Z로 또 눌러가지고 내부 성분 생성해가지고 2cm 되는 중간 지점에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얘네는 필요 없어요. 너네는 바이바이 해주시고, 자 그럼 만약에 켜주시고 Shift F 눌러가지고 요것도 목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에 배치를 먼저 해주고, 자 이제 재봉을 해야겠죠. 재봉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와 요 옆에가 재봉이 돼야 될 거고, 여기와 여기가 재봉이 돼야 되겠죠. 예, 접힐 거니까. 그리고 M 대 N 자유 재봉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재봉을 엔터를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접어 배치해 가지고 접어 줄게요. 이렇게 충돌이 안 되도록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요거를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리를 원단을 바꿔 줘야겠죠. 자 여기서 복사를 해 주신 다음에, 자 15리가 여기에 기본에 있어요. 립. 얘로 갈게요. 얘로 가고, 해줄 거고, 텍스처 색상 제거를 해주시고, 자 색상은 스포이트로 따오고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보리를 만들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어때요? 헐렁헐렁하죠? 헐렁헐렁 하잖아요. 이때 요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기록했던 41.29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거를 선택을 내부 선분을 선택을 해 주시면은 고무줄이라고 있어요. 고무줄 여기 있다. 고무줄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요 비율로도 그거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방금 적어뒀잖아요. 41.29 선분 길이를 바꿔주면 됩니다. 29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다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시보리가 완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쌍둥이 아범 이렇게 프린팅도 해주고, 네, 이렇게 티셔츠를 하나 완성을 하였습니다. 뭐 여러가지 디테일들이 있어요. 많은 디테일들을 지금 안 했는데, 예, 여기도 곡선으로 좀 바꿔줘야 될 거고, 여기도 곡선으로 좀 해줘야 될 거고, 예,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편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편은 이제 중급편. 뭐 제 실력이 중급도 아니고 고급도 아닌데 예, 중급편부터는 지금 패턴 수업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모든 카테고리의 옷을 클로 3D로 만들어보는 한 60편 정도 될 것 같아요. 해서 해보겠습니다. 쌍둥이 아범은 현재 중국에서 직기 다이머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니트, 패딩, 가죽, 청 등등은 특종들은 코트도 가능하고요. 외주로 생산 대행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대행도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VVIC라는 사이트를 보고 구매 대행을 진행을 많이 하세요. 근데 쌍둥이 아범은 VVIC와 함께 한국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을 했었거든요. 예, 아직도 협업 중이고요. 해서 다른 구매 대행 업체들보다는 샤워 시장에서, 중국 도매 시장에서 저희에게 협조하는 그 협조 강도가 완전하게 다릅니다. 예, 해서 중국 구매대행, 의류 구매대행도 저희 쌍둥이 아범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하시는 분도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소량은 받기가 조금 힘들어요. 아무래도 한번 주문을 하실 때 생산은 기본적으로 컬러별 100장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미니멈이. 예, 그리고 구매 대행은 한 스타일에서 한 컬러가 5장 이상은 되셔야 되고, 한번 출고를 하실 때 그래도 5박스, 그러니까 1cbm 정도는 물량이 나와 주셔야지. 이제 카테고리별로 다른데 1cbm이라고 하면은 뭐 티셔츠 같은 거는 뭐 1000장에서 3000장 정도까지도 나올 수가 있고요. 뭐 니트 같은 경우에는 뭐 200장, 두꺼운 니트 같은 거 200장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가 되셔야지 저희가 출고를 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쌍둥이 아범이었습니다. 다음 수업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